지금이야 엄청 많이 올라서 좋지만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아무리 에코프로라도 버틸 수 있을까? 뭐 요즘 어떻게 제가 지내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면 그냥 그게 요즘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흐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워낙에 쏠림 현상이 강하죠. 그렇죠. 미국도 보면 개별주들은 좀 잘 안 가고, 그리고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옛날에 빵 주식의 조금 더 확장 버전이죠. 큰 주식들, 메가캡들만 일정 부분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주식도 일정 부분 섹터가 계속 순환매, 반도체하고 2차전지 또는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수급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이벤트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순환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전지는 아시다시피 뭐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포스코 그룹주가 시장을 완전히 캐리를 하고 있고, 반도체에서는 뭐 HBM과 관련돼서 생각보다 빠른 턴어라운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소부장들, 대형주부들보다는 소부장들을 위주해서 좀 큰 슈팅들이 뭐 나오고 있죠. 사실 상반기에 2차전지도 2차전지지만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판 업체라던가 최근에는 뭐 한미 반도체라던가 뭐 이제 후공정과 관련된 업체들 그런 쪽에서 또 새로운 기회들이 나오면서 작년 6월 달하고 7월 달을 보시면서 사실 작년 6월 달이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5월 달 특히나 매도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거기를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1월 달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었고, 고금리 환경 하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무언가들이 계속 터지면서 시장을 계속 위협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작년 6월과 올해 6월 분명히 달라졌고, 시장은 어떻게든 어떤 종목을 픽하셨느냐에 따라서 좀 수익률은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꾸역꾸역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뭐 확정시 돼서 그 부분도 대부분 반영됐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느냐 아니면 뭐 동결로 고금리 상태를 가느냐 그 부분들까지는 일단은 다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종목 리스크들은 대부분 다 반영했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피킹해서 어떤 종목 이제 계좌 수익률을 올리느냐, 정말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네, 화려한 종목 장세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뭐 제가 어떻게 지내느냐, 낮에는 정말 주문 전화 받고 밤에도 주문 전화 받고 상담하고, 제가 하루에 한 70통 통화하는 것 같아요. 7, 80통. 그래서 집에 가면 머리가 골이 아플 정도인데요. 왜냐면 이게 포모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내 포트에 2차전지나 반도체가 없으면, 사실 지금 분명히 내가 보던 종목들, 뭐 이 종목 꼭 본전이나 팔면 이 종목 사야지 했던 것들이 막 먼저 빵빵 튀어버리니까 그 공포심,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공포지만 시장을 못 쫓아간다는 그런 그 공포도 굉장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에 비해서 최근에 지수들은 계속 그 자리인데, 지금 지수가 몇이죠? 사실 지수 저도 안 본지 2600대에서 계속 언저리 놀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신고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업종 한번 봐볼까요? 저도 코스피는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이거 주봉인데요. 그렇고 코스닥은 아마 신고가 왔을 겁니다. 신고 923인데 그에 비해서 사실 내 종목은 기존에 여기 하락할 때 이 따라서 못 올라온 종목들이 사실 많이 있죠. 지금 코스닥 대형주들이 사실 지수를 다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만 발견해서 정말 이 종목 갖고 있으면 대박을 칠 거야 라고 했던 종목들이 사실 생각보다 수급이 안 가다 보니까 반도체나 2차전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좀 재미없는 상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난이도는 조금 높은 시장 같아요. 그리고 그 멘탈 관리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근데 낮에도 주문 전화, 밤에도 주문 전화는 그만큼 요즘에 뭘 내가 못 간 것들이 갖는 종목을 놔둬서 좀 사달라고 하신 분이 많다는 그렇죠. 건가요? 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밑에 기억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재미없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주식들. 그 다음에 뭐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더 물려버린 뭐 이마트. 뭐 이런 거죠. 뭐 사실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시총보다 지금 현금 자산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 전통적인 그 가치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이마트 같은 거 엄청 싸다고 할 수 있어요. 이마트 같은 거 지금 보면 근데 생각보다 잘 안 가죠. 싼 게 더 싸지고 비싼 건 더 비싸지고. 요즘 시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미인대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케인즈가 주식시장이 미인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기 투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도 밸류에이션이지만 뭐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뭐 밸류에이션 해보면 200만 원 가야 된다라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사실 분명히 오버슈팅의 상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면 싼 주식은 더 싸지면 안 되는데 계속 할인 행사를 하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지금 안 좋다라는 내용들이 들리는데 중국과 관련된 사업들을 비중이 좀 큰 회사들, 화장품 뭐 예를 단편적으로 화장품만 봐도 미국이나 남미 쪽으로 좀 수출이 좀 많이 있는 회사들, 코스메카 코리아라던가 뭐 그다음에 의료기기 장비 업체들 그쪽은 사실 생각보다 되게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반기에 보여줬었고 중국 비중이 컸던 회사들 대표적으로 아모레포시픽 같은 LG 생활건강 같은 회사들이겠죠. 그쪽은 오늘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생각보다 좀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전통적인 뭐 투자 지표 또는 엉덩이 싸움으로 하기에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평소와 같다라고 하면 정말로 위안도 받고 뭐 다른 종목이 올라가면 적당히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가는 주식들만 계속 비싸지니까 사실 엉덩이 싸움하기도 좀 포모가 와버리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거죠. 자, 지금 시장이 미인대라고 하셔서 그럼 미인들부터 한번 봐야죠. 볼까요? 네, 지금 아주 뜨거운 종목 에코프로, 에코프로 B에 굉장히 많은 전업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분들이 비슷하다는 코멘트를 했지만 그 모든 걸 뚫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100만 넘었죠.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에코프로가. 네. 더 이상 뭐 이 주식에 대해서는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 뭐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저는 이제 실전에서 손님들이랑 매매하기에 진짜 까다로운 주식이긴 해요. 뭐 그냥 좋은 주식인가 사서 들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오늘 사서 예를 들어서 내일 갑자기 무슨 악재 예상치 못한 악재나 글로벌 악재 떠서 밀려버리면 저희 이제 뭐 증거사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왜 내내 안 사다가 왜 지금 사서 물리냐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에코프로가 이제 요 구간 넘어갔을 때 7월 3일이죠. 넘어갔을 때 이제는 새로운 영역에 신고가잖아요. 이제 그 마크 미너빈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추세 추정 트레이더는 가장 쓸모없는 지표를 PR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더 이상 신고가 가는 영역은 뭐 밸류에이션도 밸류에이션이지만 이제 더 이상 그 관성으로 밀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그 추세를 보면서 가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신고가를 가면서 새로운 거래 대금도 많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봤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영역을 놓고 봐야 돼요. 하나는 추세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시장에만 좀 약간 특이할 수 있는 공매도 숏스퀴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인데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좀 몇 번 말씀드렸던 레리 윌리엄스의 추세 추정 전략입니다. 요거는 뭐 제 전략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레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제 추세 추정 트레이더의 전략을 한국식으로 제가 좀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변동성 확대 전략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전략입니다. 광한국 작가님도 많이 언급을, 이제 코인 트레이딩 할 때 전략을 했었고, 요 전략을 하게 되면 내가 다음날 이 K 값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고가가 1,000원이고 전날, 저가가 900원이다. 그러면 차이가 100원이잖아요. 그럼 100원 곱하기 나누기 2를 하면 50이 됩니다. 이게 K 값이 되고, 다음날,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시작한다. 그럼 1,050원을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거죠. 네, 따라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전날의 변동성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이 변동성 확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 타이밍을 이걸로 잡고 그 추세를 밀고 올라가면 이제 추세 추종 전략으로 들어가는 전략인데요. 다만 대전제는 이제 30주간 이동평균선, 30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할 때만 싸다. 하락할 때 쓰지 말고, 횡보할 때 쓰지 말고, 또는 하락에 멈췄다가 옆으로 횡보할 때 쓰지 말고, 완벽하게 주가가 좀 비싸게 사더라도, 이제 추세가 완전히 형성됐을 때, 지금 2차전지 반도체 주식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주식들한테만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세 추정을 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요런 자리들에서도 분명히 매수 타점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사고 보는 거죠. 아니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으로. 왜냐면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꺾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절매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주간 추세가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주간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써도 돼요. 써도 됩니다. 다만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분명히 손절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 변동성 확대 전략은 요거 한번 캡처해서 잘 보셔가지고 요거 엑셀식에다 그대로 입혀버리면 다음날 매매 가격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요거 제가 세 개가 쓰는 주로 전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 주가 상승했던 종목,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 다 해당이 돼요. 쉽게 말해서 끼가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가 났다는 거는 어쨌든 이제 돈으로 일단은 밀어 올렸다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인데 한번 이거 잘 보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크 미너비지 책이나 아니면 레리 윌리엄스님의 책을 보면 충분히 좋은데 한국 시장에서 저는 특히 조금 굉장히 매력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매일매일 정말 종목 트레이딩 하기에는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급적인 대한 내용인데요. 네. 쇼트 퀴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에코 프로는 이미 여기서부터 쇼트 퀴즈가 동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숏 커버링. 그거는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능동적인 전략이에요. 능동.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서 빠진다. 네. 그러면 나의 의지로 공매도를 갚는 거죠.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질 만큼 빠졌어 하면서. 근데 쇼트 퀴즈는 공매도를 치고 반등하는 또는 밀어 올리는, 그냥 공매도 쳤는데 그냥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강제 청산당하는 전략이 쇼트 퀴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야 되는데요. 저랑 같이 이제 주식을 하는 이제 모임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스터디를 좀 했던 건데요. 숏 커버링이 능동적인 매수 청산이라고 하면 쇼트 퀴즈는 수동적으로 청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있는 말이고,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건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제 내피셜입니다. 우리 저랑 같이 주식하는 친구들의 내피셜이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코프로로 매매도 저도 뭐 안 좋다기보다는 매매도 하고 있고, 다만 8월달, 9월달, 우리나라는 항상 썸머 랠리가 있기 때문에 8월까지는 즐기는데 9월달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슈들이 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중국도 한번 사례들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쇼스퀴즈가 일어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셀트리온에서 있었고요. 2017년도에 사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쇼스퀴즈가 쭉 나면서 단기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네, 여기도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례들인데 이거 보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요게 시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네. 시젠도 사실 그때 당시에 엄청 비싸다라는 표현, 그 코로나 이슈, 진단키트 이슈로 쫙 올라갔지만, 네. 그 당시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좀 늦게 따라오면서 공매도 치는 입장에서는 기계적으로 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게 공매도 쇼스퀴즈가 나오면서 쭉 올라갔죠. 그리고 2020년, 21년 이게 HMM, 옛날 현대상선이죠. 이것도 정말 대량으로 쇼스퀴즈 세게 나면서 주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진짜 실제 쇼스퀴즈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는 저희 회사의 주식 열정이라는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근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공통점을. 뭐냐면 이 쇼스퀴즈가 발생하는 동안 공매도 잔고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제 청산하면서 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반으로 줄면서 주가도 뭔가 급격한 상승이 좀 멈췄다. 실제로 보면 셀트리온을 보면요. 이때도 쇼스퀴즈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1100만 주였던 게 한 600만 주까지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9월부터 한 넉 달 동안 여기 보면 2017년 9월 달 1100만 주였던 게 600만 주 정도로 줄었죠. 근데 웃긴 거는 공매도 잔고 금액은 더 늘었어요. 왜냐면 주가가 더 올라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잔고는 줄었다. 그리고 이때 이거는 시젠이었죠. 시젠도 이때 보면 720만 주 정도였는데 360만 주 정도로. 36만 주 정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잔고 그 금액은 더 늘었죠. 늘어나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HMM도 이건 절반보다 더 줄었죠. 절반보다 더 줄었는데 올랐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에코프로는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요.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공매도 잔고. 이건 에코프로 BM인데요. 월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수준이 520만 주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 앞으로 본다라고 하면 200만 주대, 300만 주가 깨졌을 경우가 일단은 주가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뭔가 급격하게 급상승하는 그 순간은 공매도 잔고 수량이 한 300만 주대로 이하로 좀 내려가면 조금 뭔가 플랫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이거는 뭐 KLX 정보 시스템이니까요. 이제 130만 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쇼스퀴즈가 나오고 140만 주대 여기 전후로 해서 지금 점차 이제 130만 주까지 줄었어요. 140만 주 찍었던 게. 요거는 아마 이제 결제일 차이라서 이제 줄고 있는데. 그러면 140만 주 정도가 이제 꼭지였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라고 하면 여기 앞에는 그냥 무시하고요.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한 70만 주대. 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하게 공매도 잔고 수량이 이번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8월 달에 뭐가 있냐면 MSCI요?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 편입되는데 에코프로도 편입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아시네요. 역시 들은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그죠.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에코프로도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에코프로에 따라오는 그 패시브 자금이 대략 1.5에서 2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보면 공매도 잔고 금액이 그 1조 3천억이에요. 네. 이거가 더 많은 금액이 사실 공매도가 가능한 금액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도 이 정도인데 뭐 이거 무시하고 올릴 수 있을까? 그러면 뭐 순차적으로 한 3조, 그냥 이론적으로 3조가 넘어갈 텐데 네. 공매도 잔고금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아무리 에코프로라도 주가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라면 만약에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슈팅이 좀 더 나서 올라간 상태에서 그 정도의 그 공매도 잔고 수준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아무리 에코프로라도 버틸 수 있을까? 그게 하나가 우려스러운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공매도 잔고 수량까지 줄은다라고 하면 조금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9월달, 10월달 가면 우리나라는 썸머 랠리는 있고 산타 랠리는 없고 네. 대신에 9월달 중순부터 뭐가 나오냐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항상 그래서 보면 10월 달에 좀 종목이 어쨌든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세게 좀 시장이 좀 얻어 터지고 11월, 12월 달 조금 재미없게 흘러가다가 다시 또 1월 달부터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거 물론 이제 나중에 금수세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좀 얘기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올해는 일단 들어가니까 그것들이 겹치는 게 사실 9월부터거든요. 네. 9월 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MSCI 편입이 되면 이제 9월 2일인가부터 아마 공매도가 가능해질 텐데 2조 정도가 그러면 그거와 돈 많으신 분들의 네. 어쩔 수 없이 줄이는 물량이 나오는 9월 중순부터라고 하면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는 10월 정도 9월에서 10월 정도는 항상 재미없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일단은 앞으로 한 달 정도까지는 일단 즐기되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즐기되 조심해야 될 거는 결국 9월 초 중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녹화나 2023년 7월 19일인데요. 오늘도 보면 오늘 에코프로 BM 슈팅이 나왔는데 에코프로 BM이 윗골이 달자마자 그냥 반도체가 쫙 치고 올라가고 바이오가 또 치고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을 지금 시장 수급은 거의 천하 3분지계예요. 거의 2차 전지가 삼국지로 하면 위나라 정도 위나라 조조가 되고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지금 유비하고 손권인데 총나라와 네. 오나라. 네, 그렇죠. 그렇게 된 상태인데 얘 어느 세력이 조금 세느냐에 따라서 다른 쪽에 치고 올라오고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저께만 해도 사실 반도체 엄청 살 때 2차 전지는 조금 별로 재미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흐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지수 끌고 내려오면 어쨌든 지수 영향을 받으면서 ETF도 프로그램 매도도 같이 끌어내면서 반도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밀리면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밀릴 거고 다른 바이오 업체들 그러니까 오늘도 LNF 같은 종목들은 또 이전 상장 이슈로 또 주가가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코스닥 영향은 9월 달에는 일단은 그때까지 파티는 즐기되 열심히 하되 그때 가서는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긴장해야 되는 거는 8월 말 9월 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보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사례가 훨씬 더 많기는 한데 일단은 공매도 잔고가 반으로 줄을 때까지는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7년까지 확정 물량으로 보면 사실 조금 더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에코프로비엠 한 평범하게 우리나라 PER 10배 주면 아까 뭐 PER 의미 없다고 하지만 평범한 PER로 주면 사실 한 46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10배에서 15배 사이면 평균 한 55만 원이라고 보면 비행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보다 조금 더 추가 상승 여전히 있다고 봐요. 사실 55만 원이라고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 여력이 많이 있죠. 만약에 근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서 한 50만 원 언저리 많이 간다. 근데 공매도 잔고도 막 줄었다. 그러면 좀 이제 그렇죠. 네, 그런 거 뭔가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이야 엄청 많이 올라서 좋지만 뭐 지수도 사실 작년 올 초만 해도 사실 주식 없다. 주식 없고 뭐 경기 침체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수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수출 턴어라운드하고 주식이 답이다. 이제 뭐 주식 금리 꺾인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주식이 굉장히 좋잖아요. 상방이 좋았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작년에 하락할 때 재빠르게 리밸런싱 못 하신 분들은 지금 사실 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시장이 어렵기는 하지만 매력적인 게 확
확실한 주도 섹터를 준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2차 전지, 치고 올라온 반도체, 그리고 오늘 SK 바이오팜이나 몇몇 뭐 최근 셀트리온 합병 이슈 나오면서 또 셀트리온 주식들도 움직였는데, 향후에 뭐 이제 금리가 인하기 좀 들어가기, 아직 언젠지는 모르지만 인하기 들어간다라고 하면 바이오도 뭐 잠재적으로 최근에 뭐 메지온이나 펩트론 같은 지금 치매 주식들, 펩트론 이거 주식도 언제 모르게 벌써 뭐 4배 정도 났어요. 이 단기간에. 네, 그렇죠. 상가 같습니다. 어제 상한가 치지 않았나요? 어제 상한가가 풀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주식들이 있는 거 보면 무조건 2차 전지에 너무 함몰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주식들도 바닥에서 좋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지금 메지온 같은 주식들도 많이 올랐고요. 단기간에 상반기 내내 많이 올랐고, 이것도 뭐 17,000원, 2만 원대부터 사야 된다 했는데 사실 숫자가 안 나오는 주식이니까 뭐 지금 뭐 이 주식도 사실 오늘 많이 올랐고, 앱클론 같은 주식들도 올해 조금 인상 데이터가 좋아가지고 했다가 사실 좀 재미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주식도 앞으로 관심 갖고 봐야 될 주식이고, SK 바이오팜 있습니다. 네. 뭐가 있어? 그냥 좋은 임상 데이터들이 좋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여기서 아마키에서 발표하고 나서 더 이상 소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줄줄줄 흘렀어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 오늘 많이 올랐던 SK 바이오팜 같은 것도. 네. 내전증 치료 옛날 간질약인데 미국에서 계속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 주식도 봐야 되는데 대부분 다 기준은 그냥 쉽게 최소한 주봉 30주선이 누워있는 것들 위주로. 사실 SK 바이오팜도 지금 사기보다는 조금 더 여기서 올라가면 확인하고 비싸게 사더라도, 왜냐하면 이 구간이, 이 횡보하는 구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표적으로 화학주들이 있죠. 이제 앞으로 경기 좋아진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여기도 이제 좋아진다라고 했지만 그냥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구간에서 사지 마시고, 이런 구간 절대 사지 마시고, 횡보 구간에서는 관찰만 하되 과연 얘가 주가가 실적이 개선하는 게 보여지느냐, 아니면 업사이드가 있느냐,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죠.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보초병만 투입했다가 밀려버리면 손절해버리고 올라가면 더 불타기로 사버리는 그런 전략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SK 바이오팜도 지금까지는 보초병 정도는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뚫고 올라, 예를 들어서 지금 81,000원에는, 그러니까 지금 7만 원대는 못 사고 8만 원대, 9만 원대 가서 사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완전히 추세를 돌린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큰 주식들은 사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IPO 따상의 열풍을 처음 갖고 온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빠져 밀려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87,000원, 88,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주가가 이평선에 따라 올라오면서 추세가 완강해지겠죠. 네, 그러면 그때 매매를 해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략들, 변동성 확대 전략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전략을 쓰면 이 구간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이 구간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건데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뭐 좀 이따 말씀드릴 뭐 이런 풍력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 이런 주식들, 여기도 이제 바닥이다 했는데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세형 전략을 쓰는 입장에서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추세 추정은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팔고 쌀 때는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는 모두 다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미 주가가 이렇게 누고 내려간다는 건 앞으로 안 좋은 거 다 감안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수급의 양극화가 엄청 진행된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은 안 좋은 애들은 더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그것 돈 가지고 되는 쪽에서 놀거나 더 몰리는 네, 아니면 신규 상장 주식에서 놀아버리거나 그런 게 낫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냥 지금 이걸 어떻게 손절해, 이마트나 카카오 같은 손절을 하기 못하죠. 저도 하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지금 사실 이런 분들이 제일 답답하죠. 이거 팔고 다른 거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라도 뭐 이거 올라가는, 내가 팔자마자 올라갔더라도 여기서라도 팔고 2차 전지를 했으면 벌써 판 손실분의 일정 부분 만회했을 텐데 그 생각 계속 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저도 뭐 지금 여기서 제가 요즘 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도 강화돼서 쉽게 사라 팔아 뭐 목표가 제시하지 말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해라 해서 증권사 직원들이 날카롭게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딱 여기서 사세요 파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점. 네,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략 진짜 파워풀한 전략입니다. 네, 정말 파워풀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 잘 활용하시고 손절매 잘 하시면 정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